아나토미컬 포지션에서 손바닥이 앞을 보고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팔, 오른쪽 상지라고 하는데, 어퍼 이스트레미티를 아나토미컬 포지션에서 따로 떼서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이스트레미티는요, 몸의 끝부분, 팔, 다리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상지, 팔은 이스트레미티 앞에 어퍼가 붙게 되고요. 하지, 다리는 로우어가 앞에 붙게 됩니다. 라이트 어퍼 이스트레미티를 보면 아래팔뼈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이게 새끼손가락인데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뼈가 잡뼈, 얼라이고요. 이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가 노뼈, 레디우스입니다. 안쪽에 있는 잡뼈, 얼라는 구용어로 척골이라고 하는데요. 길이를 재는 자처럼 가늘고 길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노뼈, 레디우스는 이 뼈의 움직임을 토대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레디우스는 얼라를 축으로 해서 회전하게 됩니다. 자전거에 바퀴같이 생긴 것을 바퀴살이라고 하는데요. 바퀴살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죠. 이처럼 레디우스가 얼라를 축으로 기준해서 회전하는 것이 바퀴살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레디우스의 구용어는 노골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레디우스가 얼라를 축으로 회전한다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래를 보면요. 제가 수피네이션하고 프로네이션 두 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아나토미컬 포지션에서 손바닥이 보이게끔 하는 것이 뒤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수피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수피네이션을 외우기 쉽게 설명을 하면요. 수프, 이 수프 아시죠? 먹는 수프. 수프 그릇을 받쳐 들고 있는 손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프를 받치고 있으려면 손바닥이 보이게 아랫팔이 돌아가죠. 이 수피네이션을 만들면 얼라와 레디우스가 나란하게 평행하게 놓이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두 뼈가 평행하죠. 아나토미컬 포지션은 모든 뼈가 엉키지 않고 평행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팔뼈 두 개가 평행하도록 하는 손바닥이 보이는 수피네이션 자세를 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손등이 앞을 보게 하는 것을 엎침, 요약용어로는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바깥쪽에 있는 레디우스가 얼라를 축으로 해서 회전하게 되면서 레디우스가 얼라 위를 가로지르며 꼬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두 뼈가 S자로 교차하게 됩니다. 이렇게 뼈가 꼬여 있으면 해부할 때 설명하기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아나토미컬 포지션은 손 등이 보이는 프로네이션이 아니라 손바닥이 보이는 스피네이션 자세여야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얼라가 중심축 역할을 하긴 하지만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아래팔이 스피네이션 상태에서 프로네이션 할 때 그 순간에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네이션 상태에서 얼라를 보면 일자로 뻗어 있는데 프로네이션 하면 이 손목 쪽 얼라 위치가 이 손목 쪽 얼라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했죠.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레디우스가 얼라 위로 넘어가면서 위치를 바꾸는데 그때 얼라는 레디우스가 넘어올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옆으로 수평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래팔뼈가 프로네이션 하면 먼 쪽, 이 손목 쪽에 아래팔들이 위치가 바뀌잖아요. 잡뼈든 노뼈든 둘 다. 어, 그러니까 이제 아래팔뼈 위에 있는 뼈, 이 뼈가 위팔뼈라고 하는데 휴머러스라고 합니다. 위팔뼈와 관절하는 얼라와 레디우스는 움직이기는 하지만 여기 그 왼쪽 거랑 비교를 해보면 움직이기는 하지만 거의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죠. 네. 근데 손목 쪽 좌뼈와 노뼈는 위치가 완전히 반대로 변하게 되죠.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팔뼈들이 손목 쪽에서 위치가 서로 체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얼라의 먼 쪽, 그러니까 손목 쪽이라고 하는데 먼 쪽을 손목 쪽이 수평 이동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라가 이 미세한 움직임을 해주지 않으면 회전축이 불안정해지고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